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KTLA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새벽 3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오늘이구나. 오늘 새벽 3시에 405 프리웨이 사우스 바운드에서 또 굉장히 커다란 이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교통사고 때문에 새벽 3시에 차가 또 굉장히 밀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좀 큰 사고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이렇게 또 계셨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습이 된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밀렸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항상 이 교통사고가 제일 무섭지 않나,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이 사망사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항상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또 방어 운전을 잘 하시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LA 근처 이 애나하임에 있는 이 디즈니랜드 바로 옆에 있는 가든워크라는 어느 한 몰이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자주 가가지고 또 놀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음식도 사 먹고 그러는데, 이 가든워크에서 어제 새벽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일요일 새벽 2시쯤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한 명이 먼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한 명도 총상을 맞고 사망을 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애나하임에 있는 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파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근처에 있는 이 가든워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고, 그리고 저희도 또 자주 가는 곳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금 또 무섭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바인에 이 존 웨인 에어포트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공항이 있거든요. 이 얼바인 공항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항이 미국 내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그런 공항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용객들은 이 공항에 대해 가지고 뭐 트윗이나 뭐 SNS 서비스들에 올리는 이런 포스트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얼바인 공항, 이 존 웨인 이 에어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주 딜레이도 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가장 angriest, 그러니까 가장 화가 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미국 내에서 1위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화당 후보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지만 이 디센티스라고 해가지고 이 플로리다 주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디센티스가 만약에 미국을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전체를 플로리다화 한다고 하면은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좀 형편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이런 의료보험이나 그냥 뭐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료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의료보험이 좀 굉장히 취약하기로 그렇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공화당이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줄여버리더라고요. 줄여버리고, 그리고 뭐 총기 난사 같은 것들 더 많이 일어나고 총기 관련해가지고 더 제재를 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제재 같은 것들도 그 당시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이 기간을 가지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NRA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총기 협회가 있거든요. 이 총기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로비를 받는 거죠. 로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 제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베이스한 게 바로 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더 강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조차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 한국인 이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 의원들 중에 이 공화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 영킴이라고 이제 또 한국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이신데 공화당 의원이면서 이 여성분도 NRA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또 로비로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그 제재안도 진짜 기본적인 거, 이 총기 사는 사람들한테 신원 조회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거, 그거를 반대를 했다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내놓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본토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CNN 뉴스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벨고로드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벨고로드가 지금 under attack라고 합니다.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짓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짓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군부대는 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러시아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잡은 이 러시아 포로들이 자유 러시아 군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러시아 포로들이 이렇게 또 풀려나면서 자유 러시아 군대라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이 군부대가 지금 벨고로드 근처로 이 국경지를 넘어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 뚫고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차 같은 것들이나 뭐 장갑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 자체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을 하기 전에 영상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공개를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푸틴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잘못된 그런 거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공개를 한 다음에 지금 공격을 하면서 잘 뚫고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이 공격을 모두 다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가 이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 자유 러시아 군대라고 하는 러시아 반대 세력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맥칼티랑 오늘 한 5시쯤에 이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맥칼티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이 3차 협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이 주식 시장은 이 디폴트를 대비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디폴트가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이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이 다가오기까지 이제 10일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6월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주식 시장들은 해지 같은 것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험 요소를 좀 분배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지 같은 것들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은 혼조세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이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 페이스북은 이 유럽 연합 있잖아요. 이 유럽 연합에서 개인정보 이 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페이스북이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이 개인정보는 이 유럽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은 이 유럽에서 이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면서 이 개인정보들이 아마도 이제
미국 본사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금 해가지고 1.3 빌리언 유로를 내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3억 유로가 아니라 13억 달러라고 합니다. 13억 달러라고 하고 1.2 빌리언 유로라고 하네요. 13억 달러.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현대자동차가 대문짝만하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고. 그러면서 이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쿨해졌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현대는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저가 모델에서 이제 고급이랑 그리고 굉장히 쿨해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현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저가 모델 싸구려 차들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모델 그리고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쿨한 그런 자동차 브랜드로 이렇게 또 탈바꿈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빠른 의사결정. 거기에다가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지금 뭐 중소업체들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재빠르게 발맞춰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전기차를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뒷받쳐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전기차도 내놓고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SUV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스타일리시하게 내놓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현대자동차들을 구입을 하는 그런 구입층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이랑 많이 틀려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이 가난한 사람들,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사는 그런 자동차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현대 기아 자동차, 뭐 제네시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자동차, 이 한국 자동차들을 사는 사람들의 이 수입을 본다고 하면은 뭐 20만 달러, 뭐 25만 달러 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자동차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야, 이 현대 기아 자동차 정말 대단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보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이모빌라이저를 이거 빼놓고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굉장히 또 잘 털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송이 또 들어갔다가 지금 뭐 합의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현대기아 자동차가 계속 쭉쭉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자동차들을 모두 다 짓밟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로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2024년도에 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2025년부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시에 발생하는 그런 이 트럼프 비전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2025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늘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야,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독재 정권을 이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진짜 심각하게 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2025년부터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 법무부랑 그리고 이 FBI를 이 대폭적으로 이 재편을 또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조사를 하는 이 FBI가 좀 심각하게 이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에 또 재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비전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보수주의로 이렇게 또 갈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좀 또 극우 쪽으로 흘러가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만,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만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인들 중에 한 80% 정도는 5명 중에 4명은 지금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모르겠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없어요. 미국 내에서 인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재선에 또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걱정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디센티스도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가상 대결을 해봤다고 합니다.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트럼프랑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누가 이길지 대선을 붙여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센티스가 공화당 후보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디센티스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눌러가지고 또 이긴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인기가 많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좀 상반된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대선 2024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좀 판가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고 있는 이 디센티스가 플로리다를 너무나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쳐지고 있거든요. 극우 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쳐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은 플로리다에 여행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유색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흑인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우리 같은 아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플로리다는 너무나 좀 백인 우월주의 쪽으로 좀 극우 쪽으로 지금 쏠린 현상 때문에 노골적으로 적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웬만하면은 여행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 극우 쪽으로 쏠린 이런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극우파들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미국 하면은 이제 평등과 기회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백인 우월주의가, 언제부터가 아니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 백인 우월주의가 너무나 강세이다 보니까 정말 좀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짜증나는 얼굴의 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완전히 남자잖아요. 완전히 남자인데, 이 거시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랜스젠더인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가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한 요가 학원에 가가지고 요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학원에서도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트랜스젠더가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거시기도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젠더는 여자 탈의실에 가가지고 훌러덩 벗으면서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런 뒤로 이 거시기가 달려있는데 이 여자 탈의실에서 뭐 가슴도 없고 그런데 여자 탈의실에서 막 사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여성 이 사용자들이 이 여성 회원들이 엄청나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옷을 훌러덩 벗느냐라고 이렇게 또 따져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젠더가 이 요가 학원에다가 $500만 고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가지고 지금 차별을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500만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야, 이것도 뉴스를 보니까 갸짜증, 이 얼굴만 봐도 짜증 나는데, 야, 이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수술을 하든지, 네, 완전히 여자가 되어야지 이제 이 트랜스, 몸에 거시기도 달려 있는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쓴다라는 것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다가 소형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네, 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것을 지금 네, 이 중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스타링크가 네,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었을 때 러시아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안테나 같은 곳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위에다가 네, 잔뜩 띄워두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우선 이 네, 스타링크를 쓸 수 있는 안테나를 컨테이너째로 막 보내줬습니다. 네, 그 뒤로부터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인터넷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네, 이렇듯 이 스타링크의 위력을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네, 지금 이 스타링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로켓을 계속 많이 쏴가지고 이 막 수천 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네요. 어쨌든 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가지고 네, 지금 국가 단위로 이 중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네, 두 번째로 강한 나라인데 이 중국에서 이 민간 기업을 지금 벤치마킹을 따라 했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이 음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널바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널바나라고 해가지고 네,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네, 이 자살을 했거든요. 네, 자살을 한 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아직까지 얻고 있는데 그 가수가 썼었던 네, 이 스매시가 된 망가진 기타가 경매에 올라왔는데 경매가가 6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했었던 거는 뭐 대략 한 6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찰가가 6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야,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 널바나라는 이 그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노래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네, 제가 이 Smells Like Teen Spirit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네요. 예전에 그 노래랑 뮤직비디오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면서 또 예전 추억에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담궈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텍사스 유발디 이 초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1주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1주년이나 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 아이들이 이 살아있는 이 생존자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유발디 초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 때 21명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19명이나 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라고 하거든요. 19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 2명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관들의 진입이 늦었거든요. 늦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경찰서장도 뭐 사임이 되고 그리고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그냥 완전히 부숴버렸다고 하네요. 여기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학교에 다니고 싶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는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생존한 이런 학생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또 트라우마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그 당시 영상을 공개를 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도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냐라고 하면서 네, 나도 좀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또 공개를 이렇게 또 이 부모님들한테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텍사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그냥 별다른 라이센스 없이 총기를 휴대를 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에 관련된 제재를 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이 총기 관련 제재를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도 계속해가지고 아니 왜 총기 제재 안 하냐라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이웃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1년이면 됐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자신의 아들, 딸들이 사망을 한다고 하면 그게 평생 가죠. 어떻게 1년이 지난다고 그게 그만 되나요? 그런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신 상태가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캘리포니아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해안가에서 5.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5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잔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해안가 주민들은 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좀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 산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지진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가 없는 잔지진들은 자주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은 1년에 1mm에서 한 2mm 정도 집안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는 엄청나게 큰 높은 이 고층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0만 개 정도나 되는 이런 고층 빌딩들 때문에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이 뉴욕 섬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이렇게 또 계속 빠르게 나빠지고 있으면서 이 빙하도 빠른 속도로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뉴욕 지반도 조금씩 침하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텍사스에 크리스탈 해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탈 해변에서 저번 주말에 지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지프 자동차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요. 이 지프 자동차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무질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여기에서 또 술 퍼마시고 뭐 술 취하고 뭐 잦은 싸움도 있고 뭐 정말 다행히도 뭐 총기 난사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는 사람들이 다들 총기를 차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 어쨌든 이렇게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 같은 것들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술 취하고 그리고 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230여 명이나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그대로 뒀다고 하면은 또 싸웠다가 총기를 또 막 난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히도 경찰이 먼저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네아폴리스 이 여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이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네아폴리스 여는 총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좀 매파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찬성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은행들이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픈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리지는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오는 이제 6월달에 있을 이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연준은 이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을 아마도 이 다음 달부터 6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봐야 하거든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기는 아마도 내년 초부터 금리를 조금씩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2024년도에 이 경제를 확 끌어올려야 돼요. 경제를 확 끌어올려야지만 현 정부에 대해 가지고 또 지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확 내려가지고 이 경기를, 이 미국 경제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주식시장 같은 것들이 잘 오르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G7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는 이 마이크론 이 칩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 가지고 밴을 시작을 했다. 이 금지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론 주가가 한 4% 정도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이크론 매출에 대해 가지고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에서는 지금 막 이 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 밴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 인텔이나 퀄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기업에도 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 가지고 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쁘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해 가지고 밴을 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곧 해빙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이랑 어느 정도 좀 해빙을 거쳐야지만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중국이랑 좀 해빙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TSMC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BYD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이 배터리 회사, 이 BYD도 어느 정도 이 주식 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중국이랑 이 미국이랑 좀 사이가 계속 나쁘고,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계속 이 중국이랑 그리고 이 대만에 있는 주식들을 줄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주식을 줄이는 대신에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주식을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이 이 대만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중요치 않게 흘려서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 장난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주요 투자자들, 좀 거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물들은 정말로 이 중국에서 이 대만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거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거물들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들이 좀 굉장히 비싼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중국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랑 또 진짜 전쟁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거물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쫄리네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 3나 이 테슬라 모델 Y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는 2분기 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많이 이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 이번 2분기 때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적 발표는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유업체 중에 하나인 엑손모빌 있지 않습니까? 이 엑손모빌이 오일을 이렇게 퍼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리튬이 있지 않습니까? 리튬을 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검은 오일, 검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하얀 돈, 이 리튬 이 광물들을 또 채취를 하는 게 또 돈이 또 새로운 또 하얀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리튬을 또 이렇게 또 채취를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계속 이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튬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알제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이랑 이 휴전 협정을 얼마 전에 맺었거든요. 계속 막 로켓포 막 계속 발사를 하다가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이스라엘 군인이 이 3명의 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또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구야나라고 해가지고 남미에 있다고 합니다. 남미 국가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국가인데, 이 구야나에 있는 어느 한 중학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여자 중학교 기숙사라고 해요. 이 여자 기숙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1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 여기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또 중학생들이 또 19명이나 이 기숙사에서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 너무나 또 가슴이 또 아프네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에서 어제 이 스탬피드가 일어나가지고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2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축구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그런 이 뉴스 디테일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이런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 표를 들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표 있지 않습니까? 가짜 암표가 많이 팔려가지고 이 가짜 암표를 들고 이 축구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가짜 암표를 들고 와가지고 나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문을 닫으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을 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 밀듯 들어오다가 이렇게 또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뭐 한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병원에는 한 90여 명 정도가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또 떠났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축구 경기는 한 10몇 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압사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이 축구 경기는 취소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임자를 분명히 색출을 해가지고 책임을 모두 묻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